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고 어떻게 움직일지 기사를 바탕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일 날 이제 비건이 2박 3일 방한을 마치고 일본으로 이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 방한 일정 동안에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마지막 당일 오전에 이제 서훈 국가안보실장하고 한미동맹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이제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딱히 큰 내용 없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강경화 장관을 방문했고요. 예방이 아닌데, 네. 방문을 했었고 조세영 1차관을 만나서 방위비 분담 이쪽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재확인했고 G7 이쪽에 이제 참여하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 이야기했었고 여기서도 큰 이야기가 없었죠. 그리고 비건 부장관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조찬 그리고 오전에 북핵 수서대표 협의 그리고 만찬 전부 다 딱히 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북한에 대해서 이제 큰 선물이 예상과는 달리 없었고 그저 이제 했던 말은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열어두었다 이런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방한을 했던 비건 외에도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제 11일 이만쯤이었죠. 네, 이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밝혔었고요. 그에 반대로 북한의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비건이 오기 전에도 동일하게 미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폼페이오가 얘기하고 비건도 저런 식으로 계속 대화의 창을 열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 올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무익하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동일하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건이 이 10일 날이면 이제 한국을 떠났었거든요. 이제 9일 날 이제 떠났었고 10일 날 떠난 다음에 비건이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자 약간의 입장이 애매해진 점이 있습니다. 연내 이제 미국과 대화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정상회담은 이제 당연히 우리에게 무익하다 라고 하였는데 근데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미국은 그거죠. 미국은 이제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풀자. 근데 이제 북한은 비핵화와 동시에 이제 제재를 같이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어서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 이게 이제 김정은은 또 트럼프의 재선을 기원한다. 라고 하면서 비건이 오기 전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김여정이 이야기를 했죠. 이게 김여정이고 TV 보도를 통해서 미국 독립절 기념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 가능하면 앞으로 독립기념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고 한다. 이 내용은 또 김정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비건이 일본에 있을 텐데 DVD가 아닌 영상은 이런 영상을 어떤 방법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접촉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비건이 특별한 대화나 선물이 없이 한국을 떠나자 다시 한번 살짝 잡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11일 날짜로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방위상 앞에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있다라고 비건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내용도 사실 한국에 방한했을 때도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똑같은 말로 계속 되풀이 했고 DVD 얘기 이후에도 딱히 비건은 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해석 가능한 거는 북은 동시에 제재를 해제한다면 충분히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미국은 완전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이 지금 이제 상층되는 부분이고요. 둘 다 양보 없이 눈치만 보고 끝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친서 정도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근데 저도 여러 이 기사들 외에도 좀 다른 걸 많이 읽어봐가지고 향후에 좀 예상되는 반응은 이제 방산주하고 대북주, 예상되는 거는 뭐 이제 친서 정도를 나누고 다시 뭐 엄포를 놓는다, 뭐 경고를 한다,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일 듯합니다. 그래서 비건의 방안으로는 큰 이슈가 없이 끝났습니다. 뭐 대북주, 방산주 다음 주도 뭐 모두 다 이제 그럭저럭한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주말에 이제 DB를 통해서 뭐 이제 깜짝 만남이 진행이 되나 뭐 그랬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콩 보안법 관련 이슈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11일 날이죠. 11일 날 북중 우호 조약 59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모든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손을 잡아주었고요. 그래서 중국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것 59주년 때문에 뭐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사실상 홍콩 보안법 문제를 염두에 두고 누구 손을 잡을래 해서 북한은 중국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홍콩 보안법에 따라서 지금 평가르기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중국 측에 쓴다라는 내용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푸틴 같은 경우에 러시아의 푸틴도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도입을 확고히 지지를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이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제 의지를 밝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별로 이제 다 편가르기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홍콩 보안법을 이제 반대하는 국가는 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국가들 외에도 더 많은데, 그리고 조치나 제재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초치? 기사들이 다 이상하네요. 네, 보여드리는 거 더 많은데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뭐 독일 외무부에서 이제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중국 대사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호주 역시도 이제 홍콩 보안법 해가지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조치를 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보안법도 반대를 하고 위구르법을 통해서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에 대한 여러 방법으로 이제 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이 최측근도 제재를 했었는데 최측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미 국무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중국 공산당 간부 3명과 직계가족의 입국을 박탈하는 비자 제한 조치를 내렸고요. 대상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인 전치안거하고 주하이룬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그리고 왕민산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근데 이제 시주석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충성파로 알려져 있다. 전치안거라는 사람이.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뭐 중국의 입장은 계속 똑같습니다. 홍콩 보안법과 위구르족에 관한 것은 이제 내정이고 그거는 이제 자기 내정이니까 니네가 이거는 선을 넘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는 중국 일이지 국제적으로 이게 다룰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 외에 많은 국가들이 계속 문제를 삼고 제재를 가하는 모습에 중국은 솔직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에 손을 들어줄 국가들을 좀 찾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알령 조금씩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아마도 한국이 중국 손을 들어주기를 좀 바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한때 이제 시진핑이 방안이나 뭐 방위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이슈가 되고 엔터주, 게임주, 화장품주, 뭐 그 외에 중국주들 전부 다 슈팅하는 모습이 좀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뭐 관광 상품을 오픈한다 하면서 한알령 해제로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슈팅을 한 적이 있었죠.
이번 기사를 보면은 시진핑의 국빈 방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이 물 건너갈 수 있음이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일본도 시진핑을 데리고 와서 좀 관계를 좀 어떻게 좋게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좀 무너진 거를 중국 측으로 어떻게 뭐 수출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을 텐데, 홍콩 보안법이 이제 좀 이슈가 계속 커지고 각 국가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모습을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어느 쪽에 타야 할지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모습이죠. 홍콩 보안법으로 만약에 방위를 한다면은 미국하고 등지는 그림일 거고, 그래서 좀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아직 딱히 그렇다 할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정치적으로 이제 좀 시진핑을 가지고 올리려고 했었는데 아베가 좀 힘들어하고 있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을 버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랑 같이 이제 일본이 시진핑 방위를 좀 거부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홍콩 보안법 앞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손을 잡는데 중국 손을 놔버린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국빈 방문을 취소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었고, 계속 분출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것도 비슷한데,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건 다 비슷한데 더 나아간다면 이제 방위를 넘어가고, 그러면은 중일 간의 영토 갈등까지도 치달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일본이 중국 손을 좀 거의 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면은 일본이 중국 손을 놓은 거는 확실해지겠죠. 자, 이제 이 기사들로 알 수 있었던 거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홍콩 보안법, 그리고 그 위구르법, 계속 미중 갈등이 계속 됩니다. 일정 기간 계속 되다 보면 이제 뭐 히토류하고 이제 대두죠. 대부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쪽에서 이제 대두 쪽에서 슈팅이 아직까지는 그렇다하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뭐 이제 뭐 크게 뭐 영토 갈등이나 뭐 미중이 뭐 크게 싸우거나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안 보였고, 네, 이제 만약에 좀 무력이 가해진다거나 추가 관세나 아니면 뭐 중국이 히토류를 제재한다거나 이런 대응들이 나온다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국의 입장인데, 한국이 이제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어느 선을 탈지를 잘 몰라요. 중국과 이제 미국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일본처럼 중국 손을 놓아버리면은, 방안은 무기한 연기시켜 버린다 뭐 이래 버리면은 한한령은 당연히 계속 될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뭐 풀어준 건 없지만 큰 타격은 뭐 기업에 대해서 큰 타격은 없겠지만 이미 그런 상태니까. 근데 이제 주가에는 굉장히 큰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이제 엔터, 게임, 화장품, 뭐 다른 중국주들 많죠. 그쪽은 이제 최근 이제 한한령 풀어진다는 모습으로 이제 쭉 올라왔었는데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이런 부분을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반일 테마인데, 반일 테마 관련 이슈를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명희 본부장이죠. 유명희 본부장이 WTO 후보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뭐 후보를 등록할 인재가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만, WTO에 유명희 본부장이 자리를 잡는다면은 일본에게 골칫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타국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제 이때 수출 규제가 발동하면서 이제 WTO에서 문제를 놓고 양국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유 본부장이 WTO의 수장을 맡을 경우 일본 측에 불리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하겠죠. WTO에 저희 쪽 사람이 들어가면 당연히 좀 어려워질 거고. 근데 계속돼서 이런 식으로 일본이 나온다면은 아직 수출 규제도 뭐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반일 감정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기사거리로 반일 테마가 움직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뭐 그래서 떨어지진 않고 좀 계속 기다리면서 다른 재료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좀 보여지네요. 다른 무언가가 좀 나와준다면은 뭐 반일 테마인 모남이나 신성동상 그런 등등 관련주들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콩 보안법의 내용을 보면은, 홍콩 보안법이나 뭐 이제 중국 반일에 중국의 반일, 아 죄송합니다. 홍콩 보안법 관련인 게 이제 중국이고 반일 관련인 게 일본이고, 근데 청와대는 뭐 이제 딱히 다른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말한 바는 없지만 그냥 중국과 일본한테 뭐 포고가 왔으니까 그냥 양국 위로를 전하는, 뭐 양국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모습, 그 정도만 보여주면서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아직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어 보여서, 이거는 내일이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 뭐 사재기가 가능한 거죠. 공적 마스크를 폐지했고 다시 마스크 사재기가 들어간다면은 마스크 이슈는 당연히 뉴스화가 되겠죠. 공적 마스크를 폐지했더니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고 마스크가 또 부족하다, 마스크 대란이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마스크 주는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수급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보시다가 사재기 조짐이 보인다 하면은 마스크 관련주들 당연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도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이런 것들은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긴 좀 어렵고, 트럼프나 청와대, WTO 이런 데에서 언급을 해주는 물질, 뭐 예를 들어 렘데시비르를 얘기를 해준다던가 트럼프가 뭐 그런 식의 언급이 되지 않는 이상 임상 결과나 아니면 임상 진행 진척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걸렸던 게 그 완치자들의 그 혈장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의사를 밝힌 완치자 375명 중에 171명의 혈장을 모집을 했고, 뭐 대구 경북 환자에서 또 이 정도로 공여를 진행을 했고 해서 거의 이제 임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집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뭐 이제 다음 일정들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혈액 받고 그걸 갖다가 투여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기사로 다뤄질 거고, 이게 혈장 치료는 되게 임상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임상 결과가 바로 또 나오면은 수급은 계속 들어가겠죠. 기사는 계속 나오고, 그래서 수급을 좀 이쪽에서 좀 많이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요. 이쪽 섹터에는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쪽은 좀 찾아보시고 대장이 될 만한 아이로 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그 메디톡스하고 식약처 얘기인데, 이제 14일날 예정이 돼 있었어요. 14일날 예정대로 이제 품목 허가 취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메디톡스가 한번 이제 품목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었죠. 근데 이제 기각당했었고 다시 항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겠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14일이면은 며칠 안 남았거든요. 14일이면은 네, 화요일이네요. 얼마 안 남아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요.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뭐 이제 계속 늘고 있고, 미국으로 보면은 신규 확진자 이제 6만 9천 명이다, 뭐 최고치 갱신했다,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인구 1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100명 중에 한 명이면 이제는 사람들이 뭐 6만 명이다 했을 땐 가늠이 안 되는데 1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확 와닿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볼만한 내용은 트럼프 드디어 마스크를 착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가 안 썼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인들이 좀 뭐 많이 안 썼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한국에서도 사재기까지 일어난다. 그러면은 마스크주 당연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는 이제 사흘째 300에서 40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아래 내용에는 이제 뭐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는 솔직히 계속 될 거라 보여지고, 수출하는 이제 코로나 관련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을 좀 봐줘야 되는데, 진단키트나 뭐 알콜,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들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종목들 좀 찾으셔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이 계속 나오는 시즌이고, 거기에 코로나가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더 주목받을 수 있고,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독감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데, 거기에 접목되는 시기여서 이런 상태라면은 코로나가 뭐 지속되고 독감과 코로나를 구별할 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코로나 관련 수출 기업들, 뭐 진단 키트도 있고 되게 많지만, 그런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스윙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방탄소년단이 이제 4집 앨범을 내는데요.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는 여기 있죠. 네, 15일 날 이제 일본 정규 4집을 내놓는데, 뭐 이 곡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뭐 무슨 영화 OST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슈가 한번 됐었는데, 방탄소년단 관련주는 이제 뭐 DPC하고 넷마블 두 개가 있는데, 시총에 따라 이제 상승폭 차이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수요일이니까 다시 한번 수요일 전이나 아니면 수요일 지난 다음에 이 노래가 어땠다, 아니면은 뭐 얼마가 팔렸다 등등 되게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많이 언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3일날 상장은 솔트룩스인데, 공모가는 25,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DPC의 100% 자회사인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여기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를 했었었고, 솔트룩스에 초기에 일부를 했었는데, 초기에 이제 투자했을 때 이제 24. 몇 %인데 중간에 한번 매각을 해서 지금 7.39%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추 25,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7.3% 언제 이제 회수를 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을 갖다가 가져갈 걸로 제가 보여줬더라고요. 잔여 지분이 뭐 90억 정도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였다인데, 뭐 25,000원이면은 거의 상단 밴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좀 7배 이상으로 이익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탄 관련주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이 아닌 13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13일날 직접 발표를 하려 했었는데, 이제 박원순의 그 비보 때문에 하루를 좀 미뤄가지고 14일날 발표하기로 연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발표와 동시에 사실상 재료 소멸로 윗골을 달면서 내려올 위험이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쪽은 뭐 지난번 또 여기에 어떤 것들이 한국판 뉴딜이 뭐가 들어갈지 지난번에 살짝 오픈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3차 추경 통과를 발표하면서 기재부에서 올려놨던 자료가 있는데, 뭐 기재부 자료인데, 여기서 한국판 뉴딜에 이제 4.8조 우선 이번에 넣는 거는 돈이,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이렇게 이게 4일 전인가 5일 전 꽤 됐어요. 네, 6월 29일네요. 6월 29일 꽤 됐네요. 그 동안에 천천히 움직임도 많았었고, 뭐 와이파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한다라고 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비대면 관련도 이런 거 한다. 그래서 관련주들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모습 다 봤죠. 다 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게 마지막이 아닐까. 뭐 바로 계속 가지 않는 이상, 뭐 돈이 계속 완전히 들어가는 모습을 봐도 뭐 철도 깔고 이런 것도 한다고 하지만, 뭐 까는 모습을 다 볼 때까지 기다릴 건 아니잖아요. 뭐 그린 뉴딜 쪽도 뭐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설명되지 않았거나 향후 계속 기사화가 될 수 있는 섹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좀 찾아본 거고요. 그런 곳이 뭐가 있나 봤는데, 이거는 그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인가? 종합이 이거고, 16일이네요. 16일날 이제 금리를 기준금리 더 낮출지 아니면 동결할지 그거 결정되고요. 만약에 뭐 더 낮춘다면은 뭐 유동성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고 투자금도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주식 장에는 되게 악재는 아니고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딱히 관련도 없고 그냥 장 전체에 대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판 뉴스에서 봤던 거는 이번 9일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케어랩스에 방문을 했었죠. 방문 이유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비대면 진료 밀어주기입니다. 3차 추경에 호흡기 관련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호흡기 관련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추경액으로. 근데 그것보다 힘들어 보이던 비대면 진료가 조금씩 열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일시적으로 정책상 자금 투입이란 말과 동시에 다른 것들은 재료 소멸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왜 다르다고 보냐면은 이번 6일날 반대하는 의협을 이제 제외를 한 상태로 4차 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만성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비대면의 대상자를 조금씩 필터 해가지고 어디는 진짜 비대면 대상 만들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좀 크게 볼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는 의료계에서 병연만 찬성을 했었고 의협은 반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의학과의 그 최한석 이사장 이쪽에서는 주치의제를 해준다면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제는 뭐냐면은 7월 11일 날짜죠. 주치의제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비대면 진료로 걱정된 거는 뭐 이제 환자의 안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안전인데 그거는 사실 명목상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근데 환자의 안전도 있지만 동네 병원이 아닌 이렇게 동네가 있어요. 병원. 근데 이제 동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일로 오죠. 다 오게 되는데 이 동네 병원이 아닌 다른데 잘 본다는 병원이 있죠. 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걱정됐었던 부분들이 있죠. 잘 본다는 큰 병원이나 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로 다 빠져나가면은 얘는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떠나갈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주치의제를 한다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게 그 의사한테만 이제 계속 치료를 받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어렵게 만들고 이제 기존 환자를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걱정했었던 이제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러면은 비대면 진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건 주치의제 도입이 전제 조건이다. 요거 해주면은 하겠다. 조금씩 계속 할 수 있다라는 방향들이 조금씩 이제 타협점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계속 조금씩 확대하고 방향 뭐 재외국민도 했었고 뭐 계속 여러 방면으로 나가는데 정부 의지도 강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관련주로는 유비케어랑 뭐 비트컴퓨터 정도 보고 있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매각 그리고 뭐 무상증자 M&A 뭐 이런 거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계산할 게 많아서 그쪽은 아예 제외를 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중에서 조금 다시 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까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3차 추경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내용인데 12일 산업계에 따르면은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태양광 수소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이쪽을 구축하는 그린 뉴딜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을 한다. 제가 그때 수소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EU 전략회의 때 발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이슈가 없으니까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근데 12일이면 오늘인가요? 오늘이네. 네, 그 태양광 수소 쪽에 이제 좀 같이 넣어줄 거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월요일날, 다행히 또 월요일날 원래 발표였었는데 월요일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화요일이 이제 대통령이 발표하는 날이고 월요일날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움직였는데 화요일날 발표를 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이 부분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다 라면은 꽤 괜찮은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빠졌던 부분이 들어가 있다. 갑자기 오늘부터.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 예산을 넣어줬다. 당연히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과 이제 하늘길이 열린다 뭐 이런 기사인데, 항공주가 이제 크게 수혜를 입을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이 당연히 이제 국내랑 거리는 비슷한데 거리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익은 큽니다. 열리면 당연히 좋긴 한데 뭐 수혜를 그렇게 입을 것 같지는 않고 딱히 관련주로 볼 만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개별 관광이나 단체 관광이 만약에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한알령 관련주도 같이 관심 있게 볼 만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앞서 말한 거와 같이 홍콩 보안법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한알령 관련주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다 체크하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